안녕하세요. 선한 로일러드 쌤입니다. 자,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자, 지난주에 CPI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이 별로 신경 안 쓰는 눈치죠. 그냥 이 박스권 하단을 건드리고 나서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두 번 받은 다음에 상단 쪽으로 붙어갈 겁니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역시나 발표 자체도 양호하게 나왔고, 대신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상 한 번에서 두 번 할 수 있다라는 정도. 한 번이 비둘기파, 두 번이 매파적인 의견인 거는 알고 계시겠죠. 이게 점도표 보여드렸듯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의 의견을 절충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할 가능성이 높은데 두 번 정도까지도 열어는 놓고 있다. 그리고 지표 보면서 그리고 상황 보면서 하겠다라는 정도죠. 한 번 인상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이번에 안 하고 다음번에 하반기에 하느냐 이 차이였는데 한 번 정도는 예상한 범주 내니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34,400 이 상단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 좋습니다. 계속 건드려야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트랩을 한번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올라서 다시 한번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했죠. 그러면은 위쪽을 두들기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조정 없이 그냥 12,000포인트에서 이제 횡보한 이후에 그냥 원사이드하게 그냥 위쪽으로만 오고 있습니다. 횡보도 거의 안 하죠. 올라온 다음에 살짝 터치 올라오고 한 일주일 정도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13,600 넘어서 14,000까지도 두들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은 14,000 구간 오면은 이제 한 16,000 정도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한 15% 정도 올라가면은 사상 최고치 구간이 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IT 쪽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정책이 자체적으로도 워낙 좋고 그리고 탈중국 현상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만도 수혜를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금리 정책까지 올라가면서 이번에 환율이 800원대에 들어왔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모습.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 전쟁의 최대 피해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돌파 시도 이번 달에 또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죠. 지난달에 한번 도전하고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EU는 탈퇴했지만 역시나 사상 최고치 먼저 달성하고 횡보하면서 살짝 쉬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만 어떻다? 코스피 아직도 낙폭의 절반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만큼 가장 약하다라는 뜻이고요. 왜 약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약한 이유는 이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크게 매수를 안 하고 있지만 매도를 또 크게 한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보면은 그 선물 그 중립이고 옵션 동향도 상방 포지션은 맞지만 금액 자체가 없으니까 이 선물 옵션 구간은 중립이었고 코스닥 크게 매도한 건 아니고 코스피도 약간 줄인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19조 원 이상을 매수했다. 20조 원 가까이 이제 한 9천억 정도만 매수하면 20조 원 넘는 거 아닙니까? 20조 원을 매수했는데 코스피가 요만큼 올라왔다? 지난 4분기부터 해가지고 4분기 요 구간이죠.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기껏해야. 기껏해야 20%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3,300에 비하면은 한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되는 구간 아닙니까? 반도 못 올라와서 회복이 반도 안 됐어요. 남들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데 심지어 탈중국의 수혜를 받는다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할 이유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싸게 나와 있을 때 이 구간에서 그냥 19조 원을 사고 싶은 거예요. 쇼커버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규 매수까지 19조 원을 이 저렴한 구간에서 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살 때 만원이면은 만원에서 11,000원 구간 이 정도에서 사고 싶지 이거를 15,000원, 17,000원 구간에서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재가가 만원이면은. 그런데 사다 보면은 매수하다 보면 이게 좋은 주식이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15,000원, 17,000원 오르겠죠.
그러면 그 전에 최대한 눌러놓고 많이 사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이런 플레이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못 올릴 이유는 단 하나, 수급이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돈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돈은 들어왔는데 그냥 싸게 올리면서 산 게 아니라 나오는 물량만 받은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을 회복했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회복했고 지금 900포인트 구간, 이 구간은 800 한 3, 40에서 900포인트 구간은 횡보를 좀 하면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쉬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 이미 한번 돌파 시도한 다음에 5월 쉬었죠. 6월도 이렇게 휴식 구간 나오죠. 한 3개월 정도 쉬죠. 그럼 3, 4개월 정도, 뭐 많아야 뭐 6개월, 길어야 6개월. 요 정도 좀 쉬다 보면은 또 코스닥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와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 받는 거 좋습니다. 이번에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쉬었다가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한두 번 더 그리고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0포인트 넘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구간 되면서 우리나라 다시 한번 이제 52주 신고가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뭐 기존의 고점이었던 이 구간 1062포인트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시장.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2,500원 돌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72,500원에서 77,500원 사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5,000원 정도는 그냥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15,000원 공방이 나오는데 이 구간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아주 나이스한 결과 13만원까지는 쉽게 간다. 보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아래서 조정을 받느냐 위에서 돌파 시도 한 다음에 위에서 쉬느냐인데 요거 위에서 쉴 가능성 혹은 요렇게 공방 펼칠 가능성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래서 쉬는 것보다.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엔비디아랑 이제 링크가 걸리면서 HBM 차세대 모델도 이제 엔비디아가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품질 테스트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이랑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진전이라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나왔는데 그럼 바로 경기부양책 나오면 경기 민감주 봐야 되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효성TNC, 효성화학, 코롱인더 이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화학주들 중국에서 저렇게 소모를 하고 해야 더 좋아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해야지 더 좋아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19만 원 돌파하는 여부 요 오늘 한번 건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미 15만원 구간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만원 이탈한 건 조금 과했다라고 봤는데 드디어 이제 돌파하는 걸 보면은 거래대금도 살살 붙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대한유화도 이제 슬슬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오늘 수급이 굉장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15만원 돌파 여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안 좋았지만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효성TNC 다시 보고 싶은 구간까지 왔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돌파하느냐 사이에서 횡보하면서 이제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모습 만들었고요. 자,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대신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뭐 10만원 구간은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구간이다 정도가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효성화학은. 자, 코어렁인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5,000원 돌파가 어제 나왔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거래량 실어주고 있죠. 그러면은 45,000원만 유지되면 되는 구간이고 지금 구간은 좀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뭔가 부양책을 통해서 많이 생산하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봉쇄에 의해서 이제 공급 물량 자체도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운주 당연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컨테이너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좋아질 수 있겠죠. 당연히 원자재도 수송을 해야 되고요. 그럼 HMM 같은 경우가 기본인데 2만원 아래인데 요거 2만원 회복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구간. 대한해운은 오늘 반짝 상승 나왔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준상한가까지 갔다가
10%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거래대금 폭발했습니다. 대한해운을 일단 1차적으로 그냥 보시면서 가면 되고요. 대신 조금 휴식 구간 이렇게 살짝 쉬면서 뭐 2,100원 아래쪽을 주면 더 나이스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 당연히 같이 보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페노션은 5,500원 돌파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중국 소비 관련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이렇게 쓱 한번 올라오는 모습. 최근에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상장한 다음에 좋은 모습 보이고 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거래대금 실어주는 모습. 자, 중소형사 중에서 토니모리 같은 경우가 5,000원을 기존에 한번 회복하고 이렇게 두들기다가 드디어 넘어와 있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였다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이츠한불이나 이런 종목도 바닥에서 이제 살짝 이제 꼴이 나오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게임주들 중에서 뭐 데브시스터즈나 이런 종목이 오늘 좀 이제 화려하게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 한번 탁 치고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실어주는데 뭐 연속 양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워낙 메말라 있어갖고 이 정도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신호탄 정도는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자, 해당이 되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요. 이것도 거래대금이 좀 필요하다. 아직까지 뭐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는 건 아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범죄도시 3가 이제 1,000만을 코앞에 두고 있다. 21일 만에 900만 돌파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 쇼박스가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 나오는 모습 거기다가 이렇게 거래대금도 실어주는 거 보면은 쇼박스 다행인 것 같고요. 콘텐트리 중앙이 너무 억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뭐 저가를 갱신할 정도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말에 그 수리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렇고 수혜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내려와 있는데 이건 좀 억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2만원 회복되면은 더 좋아지는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어제 아래 꼬리 달고 오늘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대신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대금 한번 실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뉴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작사로서 기대감 가지면서 8,000원 돌파 시도하는데 돌파가 안 돼도 요거 이탈한 다음에 첫 번째죠. 그럼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넘어가도 되니까 좀 밀릴 때 보거나 돌파한 다음에 확인하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기민가준 중에 이제 조선업황도 턴어라운드 기대감 나오면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방산 쪽도 겹치고 조선 쪽도 겹치고 좋은 분야다 해서 지금 4만원 구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주인을 찾은 것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남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말 대비해서는 벌써 2배 이상 올라와 있네요.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원 돌파한 다음에 양호해질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뭐 추가 상승 노리면 13만원 도전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고점을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있죠. 그래서 뭐 이 7,000원 구간 건드리고 있는데 7,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현대기포조선도 최근에 8만원 돌파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뭐 오늘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지만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95,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돌파하느냐는 좀 봐야겠죠. 성강밴드를 비롯해서 뭐 하이로코리아나 뭐 SK 오션플랜트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도 14,000원 돌파에 있고 이렇게 저항 돌파에 있는 종목들 혹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쉴 때 혹은 돌파를 한 이후에 본다라고 공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원전 수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루마니아 원전 설비의 일부를 수주했다라고 나옵니다. 현재 한수원, 현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 네 곳이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전기술이 75,000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여기 한번 붙이면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준다라고 하면 더욱더 확실하게 되겠죠. 그럼 한전기술이 뭐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G2파워나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12,000원 구간은 회복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신설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도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해서 연속적으로 14만원까지 넘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 돌파 관건인데 이 구간 유지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쉬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움직였는데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쉬다 올라오다 쉬다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급등 흐름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급등 이후에는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오르다가 한 번 더 슈팅 나오면은 그 다음엔 급락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는 차라리 쉬는 게 좋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도 조금 받는 게 낫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올라가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캔코 아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그러니까 14,000원 구간에서는 최근에 계속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던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너무 과하게 밀어내렸죠. 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도 65,000원 저점 찍고 이제 슬슬 회복되는데 75,0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뭐 95,000원, 10만원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섹터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 반도체주들 최근 쉬고 있는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나 이런 쪽만 특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조금 쉬게 놔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들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 그냥 모아가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작년에 물린 종목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저렇게 좋아지고 종목들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올려드렸듯이 저희 그 유로 서비스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